눈물이 너무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심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는 눈물기관의 질병입니다. 뭐 어린애도 그럴 수 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의사들 저희 환자들 오시는 거 대략 보면 그 여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면서. 그래서 질병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거든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질병을 안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해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이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구나 하면서 질병으로 보시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버려 두고 고생만 하시고 병원 안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그 눈물기관의 질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눈물기관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말하길 눈물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까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량의 눈물이 평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미량의 눈물, 미량이라는 거는 평소에 줄줄줄 흐르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요. 눈의 표면에 약간 있는 그런 눈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눈물샘의 눈물은 끊임없이 만들어진 후에요. 그 역할을 다 하고서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그 눈물길 내용인데요.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하수도 역할하는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눈물길이고 이 눈물길에 고장이 나시면 말씀드린 눈물 흘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그림 보시면 이게 눈이죠.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눈물길, 즉 눈물의 하수도 역할하는 이 눈물길인데요. 여기에 고장이 나게 되면 눈물 흘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눈물길, 우리가 이제 막 울면 콧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콧물 닦게 되시는데 알고 보면 이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이 하수도, 즉 제가 말씀드린 눈물길을 통해서 코 쪽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눈물이 나왔다가 이 눈물길 통해서 코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눈물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 때 콧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이 눈물 흘림증은 이게 막히거나 좁아질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방금 보였던 그림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온 다음에 코 쪽으로 빠지는 이 길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히면 눈에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고이고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있습니다. 눈물 흘림이 증상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로 많이 표현들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바람 부는 실외 또는 뭐 눈에 눈물이 고에서 자꾸 닦게 되시는 거 이게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눈물 흘림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름에는 잘 안 오세요. 지금같이 11월부터 봄 3월까지 병원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실외에서 증상이 조금 뚜렷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눈에 눈물이 고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상대방 얘기할 때 눈에 눈물이 고여있으면 굉장히 추잡하게 보이고 자꾸 닦게 되니까 대인관계 곤란 겪는 분들, 뭐 보험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병원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꾸 닦다 보면 눈꺼풀의 피부 이쪽이 자꾸 짓무르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분명히 그러신 분들 거의 한 반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 고이면 당연히 침침하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뭐 이런 염증 같은 것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병원 치료도 막 입원해서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환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백내장 수술 예정인 환자하고 눈물 흘림증 환자 어느 게 더 불편하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신문 보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눈물 흘림증 환자의 불편한 정도고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백내장 때문에 불편하신 정도를 설문조사로 환자분들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걸리시고 잘 안 보이시는 거는 알고 계셔서 이 정도 불편하다 대답을 하셨는데 눈물 흘림증이 뭔지도 잘 모르는 환자분한테 눈물 흘려서 어떻게 불편하냐라고 설문했더니만 이렇게 많은 수로 백내장 수술 예정인 환자분보다 더 불편하다고 실제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물 흘림증이 생각보다는 많이 불편한 증상을 갖고 있고 확실히 질환이다라는 걸 이 그래프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오늘 이제 눈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 한번 큰 병원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뭐 불편하냐, 뭐 이런 것 등을 할 때 얼마큼 불편하냐 설문을 해봤더니만요. 뭐 야외 활동할 때 뭐 불편하다, 밤에 운전할 때 불편하다, 컴퓨터 사용, 독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상활동의 눈물 흘림증이 생각보다는 많이 불편한 증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물길은 그럼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왜 폐쇄가 일어나느냐?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좀 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은 저희가 의사들도 눈물길 폐쇄가 왜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또는 뭐 이 근처에 염증 수술받은 경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근처에 종양이 생겨도 눈물길 옆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길 폐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쳐서 찢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꼬맹이 애기들도 선천성 원인으로 폐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고요. 뭐 마스카라, 여성분들 이제 마스카라를 이제 쓰실 때 그런 이제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여기 눈물길을 막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길 폐쇄 부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여기저기 막힙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막힌 하수도는 썩지 않습니까? 눈물길도 눈물샘에서 눈물 나온 다음에 눈을 적시고 나서 코 쪽으로 늘 빠져주고 깨끗하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막히면은 그게 썩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이 눈물 내려가는 그 부위가 막힌 데서 눈물을 뽑아다가 균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에서 세균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저희가 이제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검사를 해서 과연 이분이 눈물길이 어디가 막혀 있는지 또는 막히지 않고 단지 좁아져 있는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검사는 대체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병원 가시면 검사하느라 지치지만 최소한 눈물길 폐쇄 검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짧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 뭐 얘기 나누고 뭐 좀 들여다보고 검사할 때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검사도 아니고 비용도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자, 검사 대상. 아까 말씀드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읽어드리면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고여서 흐르는 경우. 눈곱이 잘 생기죠. 우리 눈의 눈물의 역할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온 다음에 눈에 찌꺼기, 세척을 하고서 그 눈곱이랑 같이 코 쪽으로 빠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막히면 당연히 눈곱이나 분비물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겨서 충혈이 생기죠. 그리고 닦느라고 눈꺼풀이 붓고 통증이 있게 되죠. 짓무릅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눈물길이 막혔다, 좁아졌다, 괜찮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눈물길 진단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워낙 의사들이 잘 모르는 특수질환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과에서도 이거 전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과에서 검사를 하셔서 눈물길 당신은 막히지 않았다, 눈물 흘릴 수 있다, 연세 드시면 다 그런 거다 하면서 그냥 지내보시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갔는데 괜찮다, 뭐 약만 좀 써라 이런 식으로 보통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눈물길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검사를 해보면 이건 아닌데 치료가 필요한데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일반 안과 선생님 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공하는 사람만 아니까요. 그래서 눈물길 막히지 않았다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내시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검사를 제대로 해보면 눈물 계속 나시니까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기능적 눈물길 폐쇄, 이건 단어가 뭐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조금 설명드리면 기능적 눈물길 폐쇄라는 건 폐쇄가 되긴 됐는데 기능적, 이게 무슨 말인가?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요. 좁아진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눈물길 거기에다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주사를 할 때 뭐 환자분이 목 뒤로 코 뒤로 물 넘어오는 거 이런 거 검사를 좀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검사했을 때는 잘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과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는데 그걸 잘 따져보면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하수도가 좁아진 경우, 하수도가 좁아지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히지 않아도 고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따로 기능적 눈물길 폐사라고 하고 이런 걸 잡아내서 치료해 주시면 그것도 역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별 진단 치료가 가능하다. 뭐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사하는 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5분 만에 금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사기 같은 걸로 눈물 내려가는 길에다 저희가 이렇게 주사기로 물을 한번 쏴봅니다.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만약 막혔으면 주사기를 물을 쏘는데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의 검사로 끝납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 검사 지금 사진인데 좀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주사기는 그냥 주사기가 아니고요. 끝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눈이 워낙 예민하니까 조금 이제 거북한 뭐 그런 건 있으시지만 실제로 뭐 아파서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불편한 정도. 뭐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살살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검사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뭐 관류 검사라는 표현을 쓰긴 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더 복잡한 뭐 특수 눈물길 방사선 검사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 막힌 걸 뚫어주고 좁은 걸 넓혀주면 됩니다. 자, 그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자세한 거는 사실은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 간단한 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면 요 두 가지는 간단한 수술이고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 수술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요거나 요거로 대개는 끝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힌 지 오래되시고 많이 방치된 분들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온 국민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요거와 요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편함을 참지 말고 병원 오시면 되게 요거로 해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눈물점 수술, 실리콘 튜브 삽입. 요거는 진짜 제가 마음 딱 하고 빨리빨리 하겠다 그러면 정말 5분 만에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전신 마취나 아니면 수술 시간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많이 복잡한 수술이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보셨지만 눈물 내리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조금 좁아졌다. 그럼 간단히 넓히는 입구를 넓히는 수술을 저희가 수술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시술로 봅니다. 시술. 요걸 넓히면은 이제 눈물이 길이 넓어져서 눈물이 잘 빠져서 고이는 현상이 줄어든다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술은 실리콘관 삽입. 이런 얘기는 어디선가 조금씩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물 내려간 길을 저희가 막히거나 좁아진 경우에 간단히 뚫고 간단히 넓히는데 그냥 놔두면 도로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부목 같은 걸 대는 겁니다. 스텐트라고 그러죠. 그런 걸 댔다가 나중에 이제 뽑아내는데 요 그림에서 표시된 요 파란색, 보라색 줄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리콘 관이라고 하고 요거는 일종의 부드러운 실 고무줄 같은 겁니다. 그거를 삽입하는 시술은 수술 시간만 따지면 한 5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소 모습은 요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눈 큰 사람 얘기고요. 연세 드신 분들 요 부분이 좁으니까 거의 겉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고서 한 몇 달 지나면 저희가 나중에 도로 뽑게 되죠. 그래서 눈물 내리는 게 처음엔 좁았는데 한참 놔두다 보니까 넓어지고 넓어진 하수도는 물이 고일 턱이 없죠. 그래서 해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술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시술 일찍 안 받고 나중에 방치가 되시면 나중에 눈물길, 코 경유, 눈물 주머니, 코안 연결선에 복잡한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완전히 막혔을 때 뼈를 뚫어 어쩌고저쩌고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은 요게 복잡한데 요런 것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심지어는 여기다 인공적인 유리관을 박으시는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다 막히고 하는 마지막 수술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지금 계신 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성공률은 어떠냐? 이게 성공률이 0%, 100% 되는 축인데요. 어떤 수술을 받으면 많이 좋아진다.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불편한 정도로 10점으로 치면 7.8점이다. 불편한 정도가. 근데 수술에 3.3. 이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복잡한 수술이든 간단한 수술이든 간에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는데도 많이 좋아졌고,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최근 10년 동안 눈물길 수술의 변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눈물길 수술이 의사가 하기 어려웠어요. 그 방법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계가 많이 발달하고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수술을 환자분께 많이
권유하게 됐습니다. 왜냐? 의사가 수술하고서 좋아지면 의사도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많이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통계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받으시면 많이 좋아진다. 그 얘기 되겠습니다. 예전보다 2배, 뭐 1.4배 많이 증가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많이 증가했고요. 수술도 증가했습니다. 어른의 경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천적으로 막힌 애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손자, 손녀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6, 70분 되시는 것 같은데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의 애들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분들께서 뭐 눈물 흘림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 들어보시면 뭐 아이가 눈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눈곱이 계속 껴요.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으면 한번 병원 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어른들처럼 그렇게 검사 안 하고 조금 경과를 보기 때문에 일단 와서 오셔서 그냥 조금 의사랑 상담하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뚫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방치는 하지 마시라. 병원 와서 의사랑 상담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릴 때 놔두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강조했지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고 수술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실 때 받으시면 더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긴 합니다. 뭐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항생제 치료, 입원, 전신 마취 뭐 여러 가지 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좀 전에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요. 안구건조증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눈물 흘림증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전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구건조증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올 때 나는 눈물 흘림증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구건조증인데 눈물 흘림증 이게 무슨 얘기냐 좀 헷갈리시잖아요. 일반 안과 가셔도 눈이 건조한 나는 눈물이 많아서 왔다. 그러면 의사들이 당신은 안구건조증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되는 얘기인데 자꾸 그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눈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눈이 마릅니다. 눈이 마르면 그게 건조증 상태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눈에 자극이 많이 되는 민감한 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이 식고 따가워서 쏟아지는 눈물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적절하게 눈을 보호하는 눈물이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별로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이 가물었다가 홍수 났다가 가물었다가 홍수 났다 그러는 겁니다. 적절한 눈물이 있으면은 눈이 편한데 감을 때는 별로 못 느끼시다가 홍수 날 땐 또 느끼세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 눈물 흘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물 내려가는 그 하수도는 전혀 문제 없는데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 흘림증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검사해보고 환자분은 눈물길 폐쇄증은 아니고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 나시니까 그렇게 시원한 방법은 아니지만 인공 눈물약을 좀 쓰시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경우 두 번째 이유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촉촉히 덮고 있는 보호하는 눈물이 적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약한 자극에도 눈이 시리고 따갑게 되니까 따가운 자극으로 쉽게 눈물이 쓸데없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물이 난다라고 병원에 오시지만 실제로는 건조증이라는 단어를 의사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는 이때까지 아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별을 잘 해주고 인공 눈물약 같은 걸 좀 넣어주시고 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예방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지루하지만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뭐 눈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눈을 혹사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도 눈을 보호하는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주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원한 방법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꽤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안경 같은 거 쓰시면 바람 막는 거를 바람막이용으로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눈물 흘림증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기에 받으시라. 그러면 간단한 방법 5분짜리 수술로 치료될 수 있다.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